자,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신풍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보유해서 매일 투자금이 배로 늘어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면서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스윙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수했던 종목이 장 시작 이후에 2천만원까지 수익이 찍혔지만 장 마감까지 가만히 냅뒀는데 수익금을 전부 다 갉아먹고서 마이너스가 찍힌 상태입니다. 단타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이 많아서 쉽게 수익을 냈는데 그 스윙 투자 종목을 중복으로 단타 계좌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지독한 종목 하나 때문에 수익금 반납에 손실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STI랑 국제약품 덕에 단타 계좌는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른 계좌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요 며칠 스윙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현재도 몇 개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요즘 스윙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확실히 좋은 분위기의 종목을 잡으면 일단 무조건 시세가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그 다음 날에도 갭상승과 함께 쉽게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종목마다 최소 한 3%에서 5% 정도는 거의 무조건 주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하루 이틀 만에 20% 이상도 나온 종목이 있지만 이 수익이 그 이상 40%, 50% 이렇게 신풍제약처럼 극대화되긴 보다는 줄 때 못 먹으면은 그 10%, 15% 수익이 마이너스까지 간다던가 아니면 플러스 한 3%까지 내려온다던가 줄 때 못 먹으면은 전부 뺏긴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즘 시장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순위를 제가 생각해서 나열을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주식을 하면서 돈 벌기 쉬운 순위가 치료제 관련주들, 제대로 된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저점이나 아니면 상승 초기에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스윙 투자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며 또 다른 종목들이 오른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줄 때 못 먹으면은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스윙 투자도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단타는 종목 선정을 못해도 그냥 대응을 잘한다면은 손해 없이 마감을 하겠지만 이 스윙 투자는 종목을 잘못 선택한다면 단타처럼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순위가 치료제나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제대로 된 종목들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돈 벌기 쉬운 게 오버나잇입니다. 오버나잇이 당일 종가 매수나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시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먹고서 빠집니다. 제 생각이지만 요즘 시장에서 이 오버나잇은 좀 적극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잘못 활용한다면은 손실이 좀 커지겠지만 종목 선정을 연습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오버나잇은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요즘 시장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 쉬운 순위가 오버나잇. 이 오버나잇이 요즘 시장 분위기 따라서 좀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시초가가 좀 많이 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단타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으로 3순위. 요즘에 보면은 스윙 투자도 돈을 벌어주긴 하지만 줄 때 못 먹으면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윙 투자도 종목을 잘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스윙 투자보다는 좀 오버나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시장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편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이슈였는지 우선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난리가 난 이 SK 관련주들
특히 SK케미칼, 이 기관들이 이런 뉴스가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기 전부터 완전히 쓸어 담아서 제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의 수급이 좀 초기나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오면은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어서 매일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K케미칼도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신고가에서 차트, 캔들도 거의 무너지지도 않고서 정말 편하게 올랐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을 스윙 투자로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단타만 치다가 그 뒤부터 다른 종목들을 좀 유리한 자리에서 잡아서 스윙 투자를 한다고 이 SK케미칼도 저점에서 좀 유리하게 잡은 게 아니라서 아쉽게 보유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SK 관련주들 전부 다 대박이 났으며 또 요즘에 떠오르는 종목이 신일제약, 이게 끝까지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신일제약 앞글자를 맞춰가지고 급등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풍제약도 오늘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오고 그야말로 오르는 종목들이 끝까지 오르며 또 오른다면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했던 종목들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매매를 했던 국제약품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딱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보시면은 8,200원. 그냥 어제 종가가 상한가이긴 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나서 그리고 중요한 자리까지 호가 단위가 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시초가가 10% 이상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VI가 걸리고 9시 2분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냥 매매를 포기하려 했는데 시초가가 굉장히 좋게 잡혔습니다. 7%에 잡힌 것인데 7%에 잡히면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VI가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9시에 30초 안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쉽게 수익을 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었으며 앞으로도 변동성이 생길 텐데 그냥 죽자고 이 종목만 계속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은 수익을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황금선 위에서 거래량이 발생할 때만 들어갔다 빠지고 이런 거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3분당 5%의 변동성, 변동성이 없다 하더라도 1%, 2%. 오늘 시장 좀 쉽게 움직였으며 그리고 오후장에도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먹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중요한 자리 뚫어준 종목들 줄 때 챙길 줄만 안다면은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시초가가 20%, 15% 너무 높게 시작을 한다면 먹을 자리가 많이 빠져서 그냥 고점 딱 지키고 나서 음봉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초가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활용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소마젠, 이것도 올라왔던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서 또 장중에 VI가 걸렸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지만 순식간에 10%까지 이게 뛰어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세력들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너졌다가 한 방에 수직으로 급등. 개인 투자자가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은 힘들 수가 있는데 분명히 관여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종목도 고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잡지는 못했지만 너무 수직으로 올라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오늘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체크했던 종목이 있는데 매드팩토라는 종목,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이 좀 들어와서 체크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무증 이후에도 정말 괴물같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도 없으며 이미 장대 양봉이 한 번 떴으면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차트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를 것이고, 이런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가 황금선을 돌파하면서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할 때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살펴보던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오늘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이제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기준가가 그냥 전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적극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이런 거래대금으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본다면 신풍제약이 또 1조 원. 이렇게 아무리 단타가 많아도 거래대금이 많아도 오를 종목들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못 먹으면은 바보를 만든 종목도 몇 개 보입니다. OCI 같은 경우 이것도 오늘 시세가 나왔다가 거의 보합쯤에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공략한 종목이 태양광 관련주인데 그 종목도 오늘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이것도 쉽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좋은 종목이었으면 오늘 양봉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에서 1% 좀 심각한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기관이 상장 초기에 뻥튀기만 안 시켰더라면 정말 해먹을 게 많은 종목이었을 텐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어제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더니 윗꼬리가 너무 길고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주지 못해서 오늘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마이너스 150만 주, 기관 투자자도 매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당장 캔들이 안 좋게 뜬다면 그 다음 캔들까지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캔들이 살아있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일제약 이거는 도저히 추격 매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신풍제약처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넥신도 반응이 약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거래대금만 제대로 터지면서 지금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가격인 10만원 이게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 10만원 호가 단위가 변하진 않았지만 이게 코스닥 종목이라서 호가 단위는 계속해서 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코스피 종목이었으면 500원 단위였는데 이거는 100원 단위이며 그래도 이 10만원 9만원이랑 10만원 자체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만원 위에서 꾸준히 거래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체크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아마 매드팩토랑 에코프로랑 같은 날에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에코프로도 수급이 좀 갑자기 들어와서 이때부터 체크를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를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는 종목은 분명히 관찰해야 될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급이 어떤 종목에서 오늘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작정하고서 기관 투자자가 쓸어 담았는데 저는 오늘 수급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뭐 15%그 이상이 나왔다면은 이 수급이 그 다음날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수급에 비해서 상승률이 크지 않은 상태이며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에 바로 나가가지고 뭐 이런 수급이면은 보통 외국인이 한 10만 주, 20만 주 같이 따라 붙는데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따라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 동진세미케미라는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거는 3거래일 동안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 다음에 먹을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상승이 나온 STI 제가 오늘 이것도 매매를 했는데 최근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처럼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딱 차트만 봤을 때 느낌으로만 에이스테크, STI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느낌만으로 봤을 때 딱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인데 이 거래량이 늘어난 날 6월 26일 보시면은 여기서 수급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STI도 마찬가지. 물론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첫 상승들이 최근에 대덕전자 이것도 첫 상승 이후에 그 뒤에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첫 상승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 STI도 수급이 좀 좁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반도체 종목들 단기간에 좀 급하게 안 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첫 상승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란 종목도 수급 상위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4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올랐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아무리 쉬지 않고 오른다 하더라도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 상승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차트의 종목 레고캠 바이오가 아니라고 쳤을 때 단순히 딱 차트만 봤을 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은 일단 며칠 동안 쉬면서 이 황금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 5만원 이상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어차피 시간이 흘렀을 때 무너질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수급이 좋긴 하지만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긴 했는데 호가창이 받쳐주는 물량이 너무 가벼워서 손절만 했습니다. 이 상위 수급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첫 상승이 나왔고 또 어떤 종목들이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1위가 SK이노베이션 워낙 무거운 종목이며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스윙 투자를 작정하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엉덩이 무거운 분이 아니라면은 단기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제가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지켜봤던 종목이며 삼성전기도 며칠 전에 지켜봤다가 여기서 아쉬운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자리 회복해 주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과 함께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이런 종목도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14만원 정도인데 이런 초대형주들은 중요한 자리만 놓고서 대응을 한다면 스윙 투자도 좀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추세가 살아났으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끌어올렸습니다. 지독한 하락이 끝이 나고서 황금선을 회복한 것인데 이것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종목이라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도 줄 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을 스윙으로 넣지는 않고 스윙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오버나잇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